네, 오늘은 라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라인 간단하잖아요. 직선을 그리는 건데, 자, 먼저 라인을 다루는 법을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스케치를 그리려면 스케치 모드로 직접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 모드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OK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OK를 누르게 되면 XY 평면으로 들어가지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다른 평면으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문을 이용해서 다른 평면을 직접 클릭한 다음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평면도 XY 평면에서 그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냥 OK를 눌러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 단축키는 L이죠? L을 눌러서 라인을 명령을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원점에서부터 선을 그려 나갈 거예요. 자, 원점에서부터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명령이 끝났으면 ESC를 눌러서 명령창을 꺼줄 거예요. 이렇게 꺼줄 겁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줄 거예요. D를 누르게 되면요. Rapid Dimension이라고 해서 치수를 줄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이 선이 컬러가 밝은 연녹색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선을 그리실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선이 현재 완전 구속이 되어 있다? 아니면 완전 구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정보를 컬러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먼저 치수를 줄 거예요. 치수를 줄 때 얘는 선 자체는 밝은 녹색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끝점 자체는 갈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이 점에 대한 어떤 정보값, 스펙이 지금 현재 입력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ESC를 눌러서 이 끝점을 드래그를 해서 움직여 보시면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 끝점에 대한 어떤 그 좌표 값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수를 줄 겁니다. 디멘션 D를 눌러서 치수를 줄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땅바닥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100이라는 치수를 줄 겁니다. 항상 치수 입력 다음에는 엔터를 쳐 주셔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누르고 그냥 OK를 하게 되면요. 미리 보기가 안 되고 바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치수 입력 다음에는 무조건 엔터를 쳐서 내가 올바르게 치수를 줬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친 다음에 완료가 되면 클로즈나 ESC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D를 눌러보면요. 아까 치면은 여기가 갈색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밝은 연녹색으로 바뀌면서 완전 구속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선을 또 추가적으로 그려볼게요. L 눌러서 이 끝점에서부터 선을 그려나가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가다가 딱 붙는 순간이 와요. 이 상태에서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버티컬이라는 구속이 붙습니다.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고요. 이 녀석은 버티컬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만약에 이 구속 마크가 없다면 얘네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이렇게 호리젠탈이든지 이런 버티컬이라는 구속 조건이 무조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구속 조건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선 자체를 호리젠탈 구속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을 누르고요. 그러면은 이 창이 자동으로 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뜨잖아요. 그러면은 ESC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호리젠탈 이 구속 조건을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이렇게 구속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라인을 그렸는데 버티컬인데 분명히 나는 버티컬하게 그렸는데 이 마크가 없다. 이렇게 삭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버티컬 구속을 꼭 주세요.
반드시 있어야 할 구속 조건에 구속 마크가 없으면 그건 그 조건이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될 때 그 마크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제가 또 다른 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선이 그렸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을 수직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퍼펜디큘러라는 수직 구속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직 마크가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90도 각도로 딱 구속 조건이 들어갑니다. 다른 구속 조건들도 몇 가지 간단한 거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선과 이 선을 수평하게 패럴럴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패럴럴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패럴럴, 이 패럴럴 마크가 생김과 동시에 수평하게 되죠. 또 하나, 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평행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동일선상,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아주 동일선상으로 나란히 있게 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 선 눌러주고 이 선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콜리니어라고 하는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 있어요. 자, 눌러주면 동일선상 조건 마크가 생기면서 동일선상으로 붙죠.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동일선상으로 있게 됩니다. 자, 패럴럴하고 동일선상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패럴럴은 동일선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란히 평행한 거를 패럴럴이라고 마크가 새겨지게 되는 거고요. 동일선상은 평행한 것을 포함하면서 하나의 일직선상에 놓여지게 되는 거를 그 콜리니어라고 해요. 동일선상. 그래서 약간 구분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인은 여기서 또 중요한 또 구속 조건이 하나 있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이 떨어져 있어요. 점과 점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을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점 눌러주시고 이 점 눌러서 이 점을 붙인다. 일치 구속을 줄 거예요. 코인시던트라고 하는 일치 구속을 줄 겁니다. 점과 점의 일치 구속. 자, 이걸 눌러서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요. 이 점의 크기가 이 떨어져 있는 점의 크기보다 약간 더 큰 점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점과 점이 붙었다는 마크는요. 이렇게 큰 콩알 같은 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작은 콩알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지워볼게요. 잠깐. 지우면 콩알이 조금 작아졌죠. 이 상태는요. 언제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 점 누르고 이 점 누르게 돼서 코인시던트 구속 조건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콩알의 크기가 좀 더 큰 이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가 다른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최대한 확대를 해본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두 점과의 사이는요. 제가 측정을 해볼게요. 자, 100분의 3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거의 티가 안 나요. 자, 근데 얘는 분명히 100분의 3이라고 하는 치수가 벌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치수를 지어보면요. 이 콩알의 크기와 이 콩알의 크기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서도 이 점과 이 점은 떨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3D 모델링하고 서피스 모델링 할 때 공차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공차가 100분의 1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점과 점의 간격이 100분의 3이나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솔리드 모델링이 안 될 가능성이 당연히 크죠. 100분의 3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공차로 인해서 얘는 솔리드 데이터가 안 만들어지고 서피스가 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점은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눌러서 코인시던트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선을 그리는 방법. 직선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이렇게 L 눌러서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L을 누르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트래킹 선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제가 점을 클릭을 해서 선을 그리게 되면요. 자동 정렬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원치 않는 구속 조건에 갖다 붙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구속 조건 같은 게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이 잡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요, 나중에 얘를 선을 움직일 때마다 이 구속 조건 때문에 형상이 바뀐다거나 형상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는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치 않은 구속 조건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그릴 때 클릭을 하거나 할 때 왼쪽 Alt를 누르게 되면요. 이런 자동 구속, 그러니까 이런 스냅을 일시적으로 꺼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왼쪽 Alt예요. 그래서 왼쪽 Alt를 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스냅이 해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스냅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스냅이나 자동 이런 정렬이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왼쪽 Alt를 눌러서 모든 스냅을 해제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요. 아무런 자동 정렬이 안 잡히게 안전하게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왼쪽 Alt를 거의 생활화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엉뚱한 뭐 구속 조건 같은 게 잡히면 곤란하니까요. 이렇게 막 계속 잡히고 있죠, 뭔가가.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이 안 잡히게끔 하기 위해서 왼쪽 Alt를 눌러서 스냅을 해제하면서 선을 그릴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